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많이 쓰는 투자 용어 중에는 익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익절매를 했다. 수익을 내고 카트했다. 커트했다라는 의미죠. 단어의 뜻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수익을 냈으니 긍정적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익절이라는 단어를 되곱고 되씹어 보다 보면은 솔직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익절 좋은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증시토크와 함께 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익절이라는 단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계시고요. 제가 이 익절이라는 단어는 과거 사반세기 전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쯤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었고요. 조금은 은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또는 파생 쪽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익절이라는 단어가 쓰이곤 했었어요. 딱 단어를 보시더라도 초단기 투자 내지는 단기 투자 영역에서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익절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이제는 보통 명사화 되었죠. 뜻 자체를 파고들어 보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르는 매도, 절이지 않습니까? 손절, 손실을 쫙 자르는 그런 매도입니다. 그런데 이 익절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손절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익이 이렇게 쌓이다가 꺾일 때 어떤 적절한 시점에서 카트하는 카트는 저희 아버지 세대의 표현인데 꺾는 그러한 익절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감소돼서 일정 비율만큼 줄어들면 스탑 매도를 하는 것을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데 익절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작은 수익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5 내지 10% 플러스 수익이 났다. 그러면 thank you very much 하면서 카트 또 카트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렇게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2010년대 이후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라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범용으로 쓰이기 시작한 데는 2010년대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제가 이 익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쓰인 것일까?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서 한번 쭉 봤더니, 90년에서 2003년에는 익절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였어요. 2003년에 어떤 파생 시장 관련한 어떤 뉴스 한 토막에 하나 쓰였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 쓰였다는 얘기죠. 2004년에서 2007년 익절이 들어간 뉴스 기사 없었고요. 2008년 한 건 있었습니다. 2009년에 2010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즉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익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요, 2010년대 접어들면서 익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뉴스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는 500건이 넘어가는 뉴스 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2010년대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익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일부 트레이더들이나 파생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 은어처럼 쓰이긴 했지만 범용으로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 들면서 폭증했던 것이죠. 저도 익절이라는 단어 옛날에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단기 투자자, 정말 트레이더 분들 사이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상하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솔직히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느냐? 예,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익절이라는 단어, 2010년대 이전에는 은어였다. 예, 일부 영역에서만 쓰이는 단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범용으로 쓰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무의식에 각인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단어가 없는 어떤 그 현상, 우리가 무의식에 각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비 오는 날 봄 아침에 내리는 봄비 오는 아침의 냄새. 이거 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제가 이런 거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 이해를 못 해요. 봄비 오는 날 아침 냄새. 저는 알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맞아. 난 알아. 그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참 무의식에 각인시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무의식에 각인되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뭐, 봄비가 내리는 아침 냄새다 그러면, 뭐, 보마향,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무의식에 슉 들어오기 쉽겠죠. 자, 그리고 이 무의식에 들어온 후에는 그 무의식은 행동으로 발현되기가 쉬워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존버라는 단어, 2010년대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잘 안 쓰이던 은어 같은 거였죠. 저는 처음에 존버를 접했을 때, 존버 정신, 미국의 존 버라는 분의 정신인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버틴다. 버틴다. 잖아요. 예. 근데 저게 단어가 이제 일반 명사된 후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그냥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친구가, 야, 좀 존버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 결심했어. 존버하겠어. 라고 하면 행동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익절이란 단어가 단어화되면서, 일상적인 단어가 되면서 사람들의 행동 자체도 너무 쉬워졌어요. 익절이 뭐예요? 수익이 조금만 나도 잘라버리는 거죠. 카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조금만 나도 카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실제 투자하는데 한 5 내지 10% 작은 수익만 발생해도 잘라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과거에 지인들 사이에서 많이 봤어요. 지금 화면상에 이건 예전 일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익절이란 단어가 잘 쓰이지 않을 때였습니다만, 그때도 저런 현상이 있긴 했어요. 요즘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랫동안 기다린 종목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딱 달라붙어 있지?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서, 박스권 상단 돌파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제 지인이 딱 돌파하고 조금 수익 났다 싶을 때 다 팔아버렸습니다. 10% 수익 났나? 배당까지 포함하면 더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지인이 팔고 난 다음에 주가는 몇 배 더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왕왕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거목이 될 수 있는 소위 대박 종목을 새싹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새싹 비빔밥을 해먹겠다고 톡 하고 꺾어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족하겠죠. 작은 수익에 만족. 땡큐. 5% 어디야? 은행이자야. 10%면 어디야? 은행이자의 몇 배야? 하면서 thank you very much 하면서 매도합니다. 근데 그 후에 꺼지면, 주가가 빠지면 다행입니다만, 기쁘게 빠졌네 하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 계속 상승한다 하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강아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아이작 뉴턴이 사우스틱 컴퍼니 버블을 중간에 카트하고 났더니 몇 배 더 올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뉴턴경이 상투에서 정말 큰 재산을 배팅을 하시게 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익절이란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커요.
앞서 언급드렸던 지인의 사례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지인들이 작은 이익에 만족하고 매도했다가 뭐 이런 날라가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익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익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전략상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회당 수익이 작아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절 또한 철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승률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제가 좀 과장 섞어서 적었지만 승률이 90% 이상 되면 됩니다. 뭐 물론 우리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률 90%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익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승률이 저거보다 조금 낮더라도 높은 승률이면 익절만으로도 수익을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가 익절을 습관화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년여 전 증시가 급락한 후 급반등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조금 발생했다 해서 익절하고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익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한 번 정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